어제 아미고 길님이 댓글에다가 가다머의 놀이를 놀이함이라는 개념을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인간은 놀이할 때만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말했던 실러의 인간은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만이 완전한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호모 루덴스 개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중요한,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원조가 아마 호이징가일 겁니다. 저는 대학 때 호이징아로 배웠는데, 호이징가 가끔 이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표기가. 그래서 이제 핵심이 아무튼 네덜란드의 역사가인데, 전반부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는 실생활과는 별도로 놀이로서 발휘하는 인간의 심정이 성과를 공감을 갖고 이해하는 데에서 인간의 역사의 인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인간 심정의 이러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화는 파괴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의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문화의 여러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대립한다. 제가 이제 이 호모 루덴스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양자장의 놀이하는 신성 같은 거, 양자장의 놀이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자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물론이 잘못됐다. 철학에서 신이라는 존재, 요정이라는 존재, 신화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댓글을 지웠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제가 국힘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부분만 들은 것 같아. 유물론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좌파를 제가 까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누가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뭐 일찍이 1번 찍었다, 뭐 그런 비난하고, 뭐 국진당 놈들, 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다 보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고 삭제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 유심론과 유물론에 이제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양자장이라는 신의 생각 자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그것 자체가 호모 루덴스의 개념으로 만든 거라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예술을 즐기고 놀이를 즐기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실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에게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우주의 본질, 어떤 양자장의 본질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놀이하고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호모 루덴스 쪽으로 가야만이 진짜 우리 인간성을 찾게 되고, 뭐 그런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과 함께 지금 양자 인문학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가다모의 놀이를 좀 말이 막 좀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 놀이의 개념인데, 좀 일반적으로는 이걸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다머의 책
책에 있는 것만, 책에서 가져온 것만 아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술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놀이에 대해 말한다면 그 놀이가 뜻하는 것은 창작자나 향유자의 태도나 마음 상태가 아니고, 또한 여하튼 놀이 속에서 활동하는 어떤 주관성의 자유가 아니라 예술작품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미적 의식의 분석에서 인식한 것은 미적 의식과 그 대상과의 대립은 문제 상황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점이 왜 놀이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의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쉘링의 동일자 철학하고 가다머의 놀이 개념이 비슷해요. 통한데 주객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이 속에서는. 가다머는 놀이를 예술작품 자체의 존재 방식으로 보는데, 이 같은 놀이로서의 예술관은 주객 이원론을 파괴하고 주객의 재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갖는다. 놀이함이 자신이 갖는 목적을 실현한 때는 오직 놀이꾼이 놀이하는 데 전적으로 몰두할 때뿐이다. 놀이에서부터 벗어난 채 진지성을 지시하고 있는 연관이 아니라 오직 놀이에서의 진지성만이 놀이를 전적으로 놀이이게 한다. 놀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놀이 파괴자이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요. 진지함 자체를 있는 게 진짜 놀이인데, 자, 더 읽어볼게요. 놀이의 존재 방식은 놀이꾼이 놀이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해 그러하듯이 태도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놀이꾼은 분명 놀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단지 놀이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때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약간 무아의 개념이죠, 이게. 놀이 자체에 몰입된 상태, 진정한 호모로덴스가 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이의 본질이 예술의 본질. 놀이 자체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물음은 따라서 우리가 놀이꾼의 주관적 반성에서부터 그 대답을 기대한다면 어떠한 대답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대신 놀이의 존재 방식 그 자체에 관해 묻는다. 우리가 분명 보았던 것은 미적 의식이 아니라 예술의 경험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술작품의 존재 방식에 관한 물음이 우리의 숙고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에 마주 서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예술의 경험이었고, 이 경험은 우리가 미적 의식의 수평화에 맞서 고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오히려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를 그것이 경험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된다는 데에 두고 있다. 예술 경험의 주체, 즉 무엇인가 지속하며 버티는 것은 예술을 경험하는 자의 주관성이 아니라 예술작품 자체이다. 요게 이제 최근에 가브리엘 철학자의 예술의 힘이라는 책에서 예술작품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 또 비슷합니다. 바로 이것이 놀이의 존재 방식이 그것에 의거해 유의미하게 되는 바로 그런 점이다. 왜냐하면 놀이는 놀이꾼들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어떤 고유한 본질을 갖기 때문이다. 놀이는 주관성이라는 대자적 존재가 주제적인 지평을 제한하지 않는 곳에, 그리고 놀이하는 태도를 취하는 주체들이 없는 곳에서도, 아니 본래 거기에 존재한다. 그 예술의 힘에서 쭉 얘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자, 같은 얘기고, 언어로 보자면 놀이의 본래적 주체는 명백히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놀이도 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아니라 놀이 자체이다.
놀이에 속하는 것은 운동이 단지 목적과 의도 없이만이 아니라 또한 노력 없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놀이는 말하자면 저절로 일어난다. 놀이의 경쾌함은 물론 노력의 현실적인 결여일 필요는 없고 현상학적으로 다만 긴장의 결여를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놀이의 경쾌함은 주관적으로 부담의 면제로 경험된다. 이게 이제 예술이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고, 예술의 의무감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술이 아니게 되고 망친다. 그래서 포에시스는 사라지고 미메시스만 남게 된다. 뭐 그러니까 뭐 그림 독촉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개념인데, 같이 연결된 개념이에요. 예술이 놀이로 남아 있어야지 이제 진짜 예술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제 포도나무 넝쿨son의 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의 놀이가 예술의 모범. 놀이의 존재 방식이 그런 식으로 자연의 운동 형태와 친밀하다는 점은 그러나 어떤 중요한 방법적 귀결을 허용한다. 동물들도 놀이를 한다는 것이나 사람들이 전용된 의미로 물과 빛에 대해서조차 이것들이 놀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인간에 대해 인간도 놀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놀이함도 역시 하나의 자연 경과이다. 인간의 놀이함의 의미도 인간이 자연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또 인간이 자연인 바로 그만큼만 하나의 순수한 자기 표현이다. 되게 기네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길지 모르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놀이꾼에 대한 놀이의 우위. 놀이꾼들에 대한 놀이 우위성은 그런데 놀이하는 태도를 취하는 인간적 주관성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놀이꾼들 자신에 의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다시금 낱말의 비본래적 적용들이 바로 놀이의 본래적인 본질에 대해 가장 풍부한 해명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 누군가에 대해 그가 가능성들이나 계획들을 갖고 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 말로써 의도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는 아직 그러한 가능성들을 진지한 목표들로 확정하지 못했다. 자유는 위험이 없지 않다. 오히려 놀이 자체가 놀이꾼들에게는 어떤 모험이다. 단지 진지한 가능성들을 갖고서만 사람들은 놀이할 수 있다. 이 점이 명백히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가능성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능성들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놀이가 놀이꾼에게 행사하는 매력은 바로 이러한 모험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이로써 결정의 자유를 누리는데, 이 결정의 자유는 그럼에도 동시에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경 불가능하게 좁혀진다. 사람들은 조각 그림 맞추기 놀이나 참을성 카드 놀이 등을 생각하리라. 동일한 것이 진지성의 영역에서도 타당하다. 자신의 결정의 자유를 향유하려고 긴급한 결정들을 회피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전혀 진지하게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까닭에 그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한하게 되는 위험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들에 관여하는 사람은 놀기 좋아한다고 말해진다. 이 문장에서는 제가 느껴지는 거는 신이 이 우주를 어떤 창조할 수밖에 없는 본능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스크, 모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는 점들.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나오는 천사가 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해지는 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야 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네.
아무튼 무지무지 긴데요. 가다모 놀이 하면 이게 이제 먼저 뜹니다. 그래서 다 끝났네. 요게 이제 연극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리는 그림, 눈동자의 우주 같은 것도 이 놀이 개념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그림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양자장에서 신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런 놀이 같은 건데, 자, 연기자와 관객은 무구별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박신양의 제사의 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술은 이른바 제사의 벽이라 불리는 무대와 객석 사이의 가상의 벽이 없는 놀이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벽을 넘어야만 예술이다. 그것이 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기자와 관객의 무구별. 놀이꾼은 놀이를 자신을 능가하는 현실로 경험한다. 이 점은 놀이가 그러한 현실 자체로서 의도되는 바로 그런 곳에서 비로소 타당하다. 그리고 이 점은 놀이가 관객을 위한 표현으로 현상하는 곳에서, 즉 놀이가 연극인 곳에서 사실이다. 연극도 역시 놀이로 남는다. 다시 말해 연극은 그 자체로 완결된 세계라는 놀이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재래적인 혹은 세속적인 연극은 그것이 제 아무리 그 자체로 전적으로 완결된 세계라 하더라도 관객적으로 열려있는 것과 같다. 관객에게서 비로소 연극은 자신의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연기자들은 모든 놀이에서 그러하듯이 자신의 역할을 행하고, 그래서 놀이는 표현에 이르지만 그러나 놀이 자체는 연기자들과 관객들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지금 관객과 연기자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놀이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동자의 우주는 눈동자 자체가 관객이고 우주가 연기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놀이의 완성이고 그것이 또 예술의 완성이죠.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연기자와 관객의 구별이 지향된다. 연극 자체를 그 의미 내용에 있어서 의도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자 모두에 대한 동일한 요구다. 저도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수선한데, 전반적인 그 예술이라는 것과 신의 뜻과 바람과 양자장과 예술이라는 것, 놀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서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과도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 이면에 신과도 하나가 돼보는 그런 체험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가다모의 놀이는 포도나무 논쿨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우주 전체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신과 인간의 관계. 여기서 신은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신이고, 양자장 내부에 있는 신의 뜻 같은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제 관찰자인 것이죠. 정리는 제가 할 수는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책을 좀 밑줄 그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데. 써뉴?